자, 이제 40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번은 그림 참 예쁘게 그렸죠? 자, 뭔가 두 사람의 대화는 선생님이 조금 이따 재밌게 읽어주도록 하고요. 자, 40번.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답률 3위를 했습니다. 오답률 3위. 자, 보입니까? 자, 오답률 3위. 53.6% 친구들이 틀렸네요. 자, 쌤이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우리 친구들이 왜 틀렸을까? 이게 약간 철학적인 지문이나 심리, 사고 이거 약간만이라도 이렇게 살짝 건드려지면 우리 아이들이 이거 조금 어려워하더라고 이런 지문들을. 자, 한번 살펴볼게요. There is a natural assumption of truth or a truth bias when humans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자, 자연적인 어떤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 진실에 대한 자연적인 어떤 가정이 있는데, 또는 truth bias,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진실 편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견이죠. 어떤 편견인지 살펴보자.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과 서로 대화할 때 진실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다. 자, 이 글의 소재가 바로 등장을 했네요. 요거죠. 자연적인 어떤 진실에 대한 가정을 하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진실에 대한 편향성 또는 편견이라고 하네요. 자, 다시 말해서 지금 첫 줄 애들이 아마 잘 못 알아들었을 거야. 그래서 뒤에서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네요. When we are listening to others or reading their words, our automatic assumption is that the other person is telling the truth. 쌤도 사실은 그래요. 처음에 볼 때 항상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게 되고 먼저 이렇게 조금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사실 처음 보는데 거짓말부터 할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네요. 다시 말해서 왜 누군가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들을 때, 그리고 그들의 단어를 잘 읽을 때, 우리의 자동적인 이런 가정은, 자, 요거죠. 우리의 자동적인 이런 가정은 어떤 거다? 다른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을 거다. 상대방이 항상 진실을 말할 거다라고 가정하는 거래요. 자, 그러면 이 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 편향이란 뭐냐? 이거죠.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한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truth bias라고 합니다. 자, this usually works out fine. 이게 보통 이렇게 잘 효과가 있어요. 잘 작동이 돼요. 일반적으로는. 만약에 you ask someone where the restroom is located. 한번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화장실 어디 있어요? 위치하는 곳이 어딥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또는 만약에 it's raining outside, 이게 비가 밖에 오는지 이런 거를 물어볼 때 you can safely assume, 너는 안전하게 가정합니다. 뭐라고 가정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뭐 하지 않을 거다? 그들의 반응에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안전하게 가정을 하는 게 바로 truth bias라는 거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만약에 상상해보자. 뭘 상상해볼까? 자, 지금 이 예쁜 여학생이 이렇게 말했어. Oh, there is a natural assumption of truth or a truth bias. 그죠? 진실 편향이라는 게 있던데 이러죠. Is it raining outside?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이제 진실을 보통 말할 거다. He can safely assume they won't lie. 다른 사람들이 절대 거짓말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막 말을 해.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랬더니 한번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How difficult? 얼마나 어려울까요? 무엇이? It would be to converse with someone if you assumed that everything they were telling you was false. 자, 이러면 진짜 좀 우울하다, 그지?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천천히 해석을 해보시면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울지, 무엇이? 누군가와 대화하는 게 어려울지, 어떤 점에 대해서 이거죠. 만약에 너가 가정을 한다라고 생각해봐. 그들이 말하는, 즉, 너에게, 너에게 말하는 이 모든 것이 false, 거짓말이라면, 거짓말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누군가랑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는지를 상상해 보세요. 이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questioning the truth of the statement, 이 문장에 대한 진실의 질문을 가지는 것, 그리고 choosing not to believe it, 그거를 안 믿기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요, 필요로 하는데요. 무엇이 필요로 한다? Additional mental step. 자, 지금 추가적인 어떤 정신적인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에 살펴보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간들은요, 진짜 이 표현이 정말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cognitive measure. measure이 뭐냐면요. 구두쇠예요. 사실 이 단어를 몰라도 지금 앞에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줬기 때문에 답은 찾을 수 있어요. 인지적인 구두쇠. 인간의 인지적인 구두쇠. 한마디로 그러면 인간은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즉 다시 말하면 additional mental step을 거치려고 한다 안 한다? 잘 안 한다.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그냥 쉽게 믿어버린다. 그 내용을 이 사람이 말하려고 이 예시를 든 거예요. cognitive miser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Which means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typically don't expend more mental effort. 우리는 더 많은 정신적 노력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뭐보다 seem necessary in a given situation. 주어진 상황에 필수적으로 보이는 것조차, 보이는 것보다 정신적인 노력을 더 사용하려고 안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cognitive miser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It makes sense. 어떻게 보면 말이 일리는 있어요. When we see something online, 생각해봐. 너희도 온라인에서 글 같은 거 막 보잖아요. 우리가 온라인에서 어떤 거를 봤을 때 심지어는 이게 뭐인지도 알아. 이게 거짓이야.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디폴트 값은 기본값이죠. 일단 뭐 한다. believe, 믿는 거예요. 최소한 처음 봤을 때 그냥 바로 믿어버린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인지적 편향성 또는 이런 선입견에 대한 내용을 아주 재밌게 글을 쓴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봐봐. 쉽게 다른 사람 말하는 거 믿으면 돼 라고 이 여학생이 말했더니 남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Questioning everything takes extra mental effort. 이런 멘탈 에포트가 필요한데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는 cognitive miser. 인지적으로 너무 굳으세요. 그래서 나는 온라인을 하면서 막 믿는 거예요. 이런 말하는 것들, 잘못된 정보도 쉽게 믿는 거죠. 왜냐하면 디폴트 값이 믿도록 돼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답은 또 재밌게 잘 찾을 수 있다? 답 찾아볼까요? 우리 인간들은요, unlikely,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진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정보에 대한 진실을 뭐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일단 의심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 일단 요거. 사실 여기에서 unlikely가 아니라 likely, be likely to 하면 trust가 답이 돼야 되겠죠. 먼저. 근데 여기서 부정어가 왔다는 걸 아이들이 좀 놓친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뭐 때문이냐면 우리가 뭐 하려고 한다? 별로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거지. 멘탈 에포트를 쓰려고 한다, 안 쓰려고 한다? 안 쓰려고 한다. 이걸 계속 세이브, 아껴두려고 한다. 잘 안 쓰려고 한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죠. 주제가 되겠습니다. 요약문이 주제입니다. 얘들아, 잘 보세요. 요약문이 주제입니다. 쌤이 한 번 더 얘기를 하죠. 요약문 잘 봐야 돼요. 요약문이 주제였다. 그래서 핵심 어휘는 선생님이 색칠 다 해놨습니다. 살펴보세요.